안녕하세요. 미주알 투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자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오랫동안 친숙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 오랫동안 깊숙하게 침투한 이 비자라는 기업에 투자할 생각을 한 사람은 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고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력을 주는 기업들을 우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투자자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의 주가는 지난 10년간 무려 100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는 S&P 500의 지난 10년 동안의 수익률인 200%를 훨씬 웃도는 수익입니다. 이런 꾸준한 성장을 통해서 비자는 오랫동안 투자자들에게 좋은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비자는 미국의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의 하나이고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오랜 시간 동안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 시장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온 전통 우량 기업입니다. 비자의 시가총액은 444빌리언 달러로 S&P 500에서 현재 시가총액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의 70%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당 평균 4개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카드 중에 하나는 비자 마크가 달려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비자는 현재 미국에서 신용카드 네트워크의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비자의 시장 점유율은 21%로 중국의 유니언페이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자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2019년 회계연도에 9조 달러에 가까운 결제 금액을 달성했고 전 세계적으로 16,000 금융기관과 파트너를 맺고 있고 5천만 개 이상의 상점들이 비자 카드를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33억 개의 비자 카드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전통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현금의 사용이 점점 줄어들고 디지털 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이 부분의 마켓 리더인 비자도 계속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국 전체 결제 시장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가까이 되고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도 디지털 결제가 현금 결제를 넘은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비자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은 앞으로도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접촉을 꺼려하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고 또한 온라인 시장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현금의 사용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결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결제의 리더인 비자도 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비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로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자세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정확히 어떻게 돈을 벌어들이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 기업의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비자라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비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비자는 카드를 발급하는 카드 회사도 아니고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이자를 받는 회사도 아닙니다. 비자는 카드 발급 기관과 매입 기관 사이에서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자는 금융기업이 아니라 IT에 가까운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카드 결제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카드 발급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카드 가맹점에 가서 물건을 사기 위해 또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카드로 카드 단말기에서 결제를 시도합니다. 그런 카드 가맹점은 카드 사용의 승인을 매입기관에 요청하고 매입기관은 카드 발급기관으로부터 카드 결제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럼 카드 발급기관이 고객의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한 후 카드 결제 승인의 요청을 허락하면 매입기관은 카드 가맹점에 승인 요청이 허락되었음을 전달하고 상인은 소비자가 카드를 통해 결제한 물건을 건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서 카드 발급기관과 매입기관 사이에서 데이터 교환을 가능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카드 결제 네트워크 회사입니다. 그리고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이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와 네트워크 사용 서비스 비용을 카드 발급기관과 매입기관으로부터 챙깁니다. 비자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그건 카드 발급기관이 책임지기 때문에 비자는 신용 리스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리스크 없이 정해진 수수료를 챙기는 안정된 수익 구조입니다. 비자의 수익 구조를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데이터 처리 수익이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 수익은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하면 매입기관이 카드 발급기관으로부터 승인 요청, 카드 발급기관과 매입기관 간의 결제 정보 교환, 그리고 실제 카드 대금 교환 등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에 대해서 카드 발급 기관과 매입 기관이 비자에게 내는 수수료입니다.
데이터 처리 수수료를 통한 수익은 비자 전체 수익의 34.6%를 차지합니다. 이 수수료는 결제하는 돈의 금액이 아닌 결제 횟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수익인데 카드 발급 기관이 비자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으로 비자 전체 수익의 34.3%를 차지합니다. 카드 발급 기관이 지불하는 서비스 비용은 결제의 볼륨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더 많은 돈을 쓸수록 비자는 더 많은 서비스 비용을 카드 발급 기관으로부터 챙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는 경제가 성장을 하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쓰게 되면 비자의 매출도 늘어나게 되고 또한 물가가 올라도 그만큼 거래하는 돈의 양이 많아지므로 비자의 서비스 수익도 증가하기 때문에 비자는 자동적으로 물가 인상에 해치를 하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자의 세 번째 메인 수익원은 국제거래 수수료입니다. 국제거래 수수료는 카드 사용자가 카드 발행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결제를 했을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이야기하고 비자 전체 수익의 27.6%를 차지합니다. 특별히 국제 수수료는 국내 결제보다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비자 매출의 상당 부분을 국제거래의 수수료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안 좋거나 또한 테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서 사람들의 국가 간의 왕래가 적어져서 해외 결제가 줄어들게 되면 비자의 수익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기타 수익으로 비자 전체 수익의 3.5%를 차지합니다. 비자 결제의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소비자와 비즈니스의 거래인 C2B 거래는 보통 오프라인에서 신용카드를 카드 단말기에 긁어서 결제를 하고 온라인상에서는 신용카드 정보와 소비자 정보를 넣고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비자는 이 부분에서 계속 소비자의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상에서는 탭투페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카드를 단말기에 긁지 않고 접촉 없이 카드를 단말기의 근처에 가져가기만 하면 결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미국 외 선진국에서는 이미 50% 이상이 이 방법을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만 오히려 이 부분에서 더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토큰 서비스를 통해서 크레딧 카드 넘버 대신에 비자 토큰을 결제에 사용하므로 좀 더 안전한 결제를 가능하게 하였고 애플페이, 구글페이 그리고 삼성페이 등이 이 비자 토큰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결제를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4개의 메이저 카드 프로세싱 회사인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스커버리 이렇게 4개의 회사가 Secure Remote Commerce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온라인 결제를 더 간편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더 보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서비스는 현재 클릭투페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 서비스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클릭투페이는 자신의 카드 정보와 개인정보를 넣고 등록을 한 번만 하면 나중에 온라인상에서 결제를 할 때 자신의 카드 정보와 신상 정보를 넣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넣으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페이팔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별도로 페이팔 같은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아도 비자에서도 간편한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편 결제 서비스는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결제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더 안전한 결제를 가능하게 하므로 소비자들의 디지털 결제로의 전환을 앞당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서비스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페이팔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는 비자, 마스터카드 그리고 페이팔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자의 메인 결제의 흐름은 주로 C2B, 즉 소비자와 비즈니스 간의 결제인데 비자는 지난 수년 동안 새로운 결제의 흐름인 P2P, B2C, B2B 그리고 G2C 서비스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비자 디렉트 서비스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비자 디렉트 서비스는 예전에 현금이나 체크 아니면 ACH를 통해서 페이먼트를 가능하게 했던 방식에서 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자 직불카드나 선불카드에 돈의 트랜스퍼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돈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달되고 사용 가능하게 하므로 P2P, B2C, B2B, 그리고 G2C 간의 돈의 트랜스퍼를 더욱 쉽고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하였습니다. 기존의 체크나 ACH를 통해서 돈을 받게 되면 자신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비자 디렉트 서비스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돈이 트랜스퍼가 가능하므로 30분 안에 자신의 카드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버 드라이버가 비자 디렉트 서비스를 통해서 회사로부터 일당을 바로 빠르게 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클레임한 돈을 빠르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 스퀘어, 셀 같은 P2P 서비스들이 비자 디렉트 서비스를 사용해서 개인 간의 돈의 교환을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자는 또한 비자 디렉트 서비스를 사용해서 해외 은행 계좌로의 송금을 가능하게 하였고
마스터카드와의 경쟁 끝에 얼스포트를 인수해서 전 세계 상위 50개 시장을 포함한 88개국의 99%의 은행 계좌와 연결이 가능하게 하므로 비자 고객들은 전 세계의 대부분의 은행 계좌들로 돈의 송금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비자는 또한 지난 7월에 코인베이스 같은 디지털 화폐를 거래하는 플랫폼들과 협력해서 디지털 화폐와 비자의 글로벌 6천만 비자 가맹점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협력해 오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25개의 디지털 화폐 지갑을 비자와 연결해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디지털 화폐의 밸런스를 비자 직불카드나 선불카드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결제를 사용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비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을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비자는 지난 10월 코인베이스와 손잡고 코인베이스 직불카드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블랙파이어와 함께 비트코인 리워드 카드를 출시했고 서클 인터내셔널 파이낸셜과 손을 잡고 USD 코인을 비자 네트워크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연결시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비자가 앞으로 가상화폐가 현대사회를 디지털 결제 시장에 연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수익 창출 통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비자의 재무제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비자의 매출은 큰 기복 없이 매년 15.6% 성장을 해왔습니다. 비자는 지난 2019년도에 23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이는 전년도 대비 11% 성장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한 격리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활동이 적어지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국가 간의 왕래가 현저히 떨어짐으로 인해서 국제 간의 거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비자 수익의 27.6%를 차지하는 크로스 보더 거래의 하락으로 인해서 비자의 매출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4월 크로스 보더 거래는 50% 이상 하락을 하였고 그 이후 소폭 상승했지만 아직도 팬데믹 전보다 40%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자는 9월 법인으로 지난 10월 말 실적 발표가 4분기였는데요. 지난 3분기와 이번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실적이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은 51억 달러로 2019년 같은 분기 대비 17% 하락한 수치입니다. 실적 발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전체 결제량은 코비드 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하는 V자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직불카드는 팬데믹 전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온라인 결제 같은 직접 카드를 쓰지 않는 카드나 프레젠트 결제는 30%대의 아주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스보더의 결제의 회복은 아직도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L자 회복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보더 결제의 더딘 회복은 아직 팬데믹이 지속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현금 사용이 줄고 비현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므로 비현금 사용을 위한 인프라가 빠르게 구축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비현금 결제의 경험을 통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 더 빠르게 진행되리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되면 팬데믹 이후 비자의 성장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팬데믹 동안 움츠려져 있던 소비가 팬데믹 이후에 보복 소비로 이어진다면 결제 볼륨의 증가로 인해서 비자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비자라는 기업을 분석할 때 특별히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비자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지난 수년간 비자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거의 60에서 70% 사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률은 다른 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많이 높은 테크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리고 비자의 결제 볼륨과 결제 횟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영업비용이 크게 더 늘어나지 않는 비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팬데믹 이후의 결제 볼륨과 결제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비자의 영업이익률은 더 나빠질 확률보다는 좋아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비자는 또한 2019년 회계연도에 121억 달러의 순이익 중 무려 109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 사용했고 이 중 87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비자가 주주 친화적인 기업임을 알 수 있고 비자의 자사주의 꾸준한 매입에 따라서 비자의 총 주식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의 주식의 가치는 계속 늘어나게 되고 이는 비자 주가의 상승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비자의 배당을 보면 비자의 배당률은 0.61%로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지난 12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22.53%로 적당한 수준으로 앞으로 비자가 꾸준한 배당 성장을 해나가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비자의 가치평가 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자의 PE 레이시오는 41.24로 섹터 평균값인 38.13보다 높은 편입니다.
팬데믹 직전에 38까지 올랐던 비자의 PE 레이시오는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주가의 폭락으로 24대까지 내려갔다가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해서 이번 백신 뉴스로 인해서 주가가 폭등해서 잠시 팬데믹 직전의 주가를 넘어섰다가 현재는 팬데믹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주가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주가는 팬데믹 직전의 고점보다 현재 낮지만 PE 레이시오가 전보다 높은 이유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기업의 순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PE 레이시오만 보면 고평가되어 보이지만 팬데믹 사태가 종료되고 크로스보더 결제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하면 PE 레이시오는 예전의 레벨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자의 꾸준한 성장률과 비교적 적은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높은 가치가 부여된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비자의 경제적 해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의 가장 강력한 경제적 해자는 비자가 오랫동안 구축해온 네트워크입니다. 비자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카드 사용자가 많을수록 비자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상인들이 많아지고 이건 다시 소비자의 편리성을 제공하므로 더 많은 소비자를 네트워크로 끌어들이게 되고 이건 다시 더 많은 상인들이 비자 네트워크를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현재 비자는 미국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유럽을 비롯한 세계 많은 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는 큰 추가 비용 없이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결제 프로세싱의 성격상 네트워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가 같은 비즈니스 모델로 비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소비해야 하므로 쉽지가 않기 때문에 비자의 경제적 해자는 아주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는 매출의 20%를 매년 고객사에게 인센티브로 나누어주는 정책을 쓰고 있어 이 또한 비자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자의 주요 인수합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는 그동안 여러 개의 핀테크 기업을 인수했는데요. 비자는 작년 1월에 플레이드라는 회사를 53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 비자 유럽 인수 후에 가장 큰 규모의 인수입니다. 플레이드라는 회사는 금융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기술로 고객이 편안히 거래할 수 있도록 고객의 은행 계좌와 핀테크 회사들의 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핀테크 회사들은 자신들의 앱을 고객들의 은행 계좌에 쉽고 안정적인 연결을 통해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많고 다양한 은행 계좌와의 연결되기 위한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구축을 따로 하는 것보다 플레이드를 통해서 함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확하고 빠른 결제를 가능하게 하고 그에 따른 보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플레이드의 주요 고객으로는 벤모, 로빈후드, 그리고 코인베이스 등이 있습니다. 플레이드는 2015년부터 매년 115%의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2억 명의 고객들을 11,000개 이상의 은행들에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거래를 하는 핀테크 회사들의 리스트를 계속해서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비자가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큰 추가 비용 없이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처럼 플레이드의 장점은 비자와 마찬가지로 핀테크와 은행을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일단 만들어지면 더 이상의 추가 비용 없이 플레이드는 계속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네트워크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 되는 사업 구조입니다. 또한 비자처럼 이미 구축해 놓은 네트워크를 다른 신생 업체가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 해자가 큰 기업입니다. 그리고 경쟁 업체가 생겨나도 기존 핀테크 고객들이 다른 경쟁 업체로 이동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자가 플레이드를 인수하려 했던 또 하나의 큰 이유는 플레이드가 은행 계좌를 통해서 직접 현금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고 이는 비자 결제 볼륨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직불카드 결제 사업과의 경쟁을 예고했었습니다. 비자는 이런 위협적인 경쟁이 될 수 있는 기업을 미리 인수함으로 인해서 비자의 직불결제 사업부를 보호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미 법무부가 비자의 반독점 소송을 내면서 비자의 플레이드 인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1월 5일 비자의 플레이드 인수는 온라인 직불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비자의 독점을 유지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당국자는 이번 인수가 이루어지면 미국의 소비자와 상인은 비자에 대한 수단을 잃게 될 것이고 경쟁사인 마스터카드는 온라인 직불 시장에서 비자를 견제할 만큼 점유율을 갖지 못한 상황이라며 소송 제기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자 측은 비자의 사업은 이미 여러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소송은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달 13일 미국 법무부는 비자 플레이드의 인수가 공식적으로 철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비자의 플레이드 인수 실패가 단기적으로는 비자의 수익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플레이드가 만약 은행 계좌를 통해서 직접 현금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핀테크 기업들에게 서비스로 제공한다면 비자의 직불 결제 사업부에 장기적으로 위협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자 투자자들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플레이드는 아마도 IPO나 스펙과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자의 투자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자가 당면한 단기적 리스크는 팬데믹 사태로 인한 국가 간의 왕래의 감소로 인해서 해외 결제가 감소하고 비자의 주 수입원 중의 하나인 국제거래 수수료의 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결제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아직도 의미 있는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파이저와 모더나의 효과가 증명된 백신의 연달은 발표로 인해서 국제 간의 왕래가 곧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비자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보급이 지연되거나 만약에 국제 간의 왕래가 백신 이후에도 회복이 더뎌진다면 비자의 매출에 계속해서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한 실적의 감소는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이후에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하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더 하게 되면서 해외 결제가 큰 폭으로 늘어난다면 비자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의 또 다른 리스크는 높은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비자의 PE 레이시오는 41.24로 지난 5년 평균 PE 레이시오인 30보다 많이 높은 상태이고 팬데믹 이전보다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어닝이 감소되었지만 팬데믹 이후의 어닝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랐고 그로 인해서 기업의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더 많이 올라서 PER이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어닝의 회복이 투자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뎌진다면 높은 밸류에이션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는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팬데믹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 비자의 실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주가의 하락 조정의 가능성이 있음을 투자자들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자의 또 다른 리스크는 디지털 결제 시장의 확장함에 따라 많은 핀테크 컴퍼니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비자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의 더 간편하고 더 저렴한 결제 방식이 등장한다면 비자에게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비자가 구축해온 결제 네트워크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구축은 쉽지 않아 보이고 단기간에 이루어져 보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과 인수합병을 통해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비자의 노력은 계속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핀테크 컴퍼니들은 소비자의 편리를 위해서 비자의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자와 직접적 경쟁 관계이기보다는 협력 관계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협력 관계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서 비자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비자의 또 다른 리스크는 비자는 글로벌 결제 시스템 회사로서 세계 모든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요즘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 간 그리고 나라 간의 다양한 규제들 속에서 비자의 현재 이미 정해져 있는 결제 시스템의 규칙이나 각종 수수료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비자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각 나라들이 자국의 결제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수가 있고 이는 비자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는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내셔널 페이먼트 카드 시스템이 그리고 중국에서는 유니온페이가 자국 안에서의 유일한 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허락되어지고 있어 비자의 이곳 시장으로의 진출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유럽에서는 유럽의 20개 주요 은행들이 함께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결제 네트워크를 대항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Pan European Payment System Initiative라고 불리고 유럽 중앙은행과 유럽 커미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화되고 유럽의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용되어진다면 비자의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럽 결제 시장에 깊이 진출해 있는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카드 네트워크를 단기간에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변화해가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 시장에서 이런 리스크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비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혜자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세계 경제는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과 함께 디지털 결제 시장은 함께 꾸준히 커가고 있고 이에 따라 디지털 결제 시장의 리더인 비자도 함께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해외 결제의 감소로 인해서 비자의 매출은 감소하였고 이는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팬데믹 사태가 진정이 되면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장의 규모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커져 있을 것이고 현금 사용의 비중은 더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금 없는 사유로의 변화의 속도는
팬데믹 이전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는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전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를 선행하기 때문에 비자의 주가가 탄력을 받는 시기는 팬데믹이 종료되는 시점이기보다는 미국에서의 팬데믹이 정점을 찍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비자의 주가는 백신 뉴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많이 상승했다가 바이러스의 재확산과 백신 보급의 지연으로 주가는 한동안 횡보를 하다가 일정 부분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이 감소하고 백신 보급의 속도가 다시 빠르게 진행된다면 비자의 주가도 어느 정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의 투자를 결정하셨다면 앞으로 있을 변동장에서 주가의 하락 조정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 모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자의 주식은 기업의 크기와 현재의 사업 구조를 보았을 때 단기간에 폭등하는 주식이기보다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꾸준히 서서히 상승할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장기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여야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바이러스 재확산과 백신 보급의 지연으로 인해서 비자의 매출은 2021년도 상반기에도 계속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의 상승은 더딜 것으로 보이고 기대 이하의 실적 발표와 함께 하락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투자자들의 인내가 필요될 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적이면서도 한 번에 큰 수익이 아닌 오랫동안의 꾸준한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기업을 찾으신다면 비자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런 버핏은 훌륭한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는 것이 적당한 기업을 아주 좋은 가격에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정이 올 때마다 비자 주식을 매수한다면 적정 가격에 훌륭한 기업을 사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